원장님, 라식을 못하는 눈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실제로 라식 검사까지 했는데 수술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이유가 혹시 뭘까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력 교정 수술, 뭐 라식 같은 걸 할 때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요. 뭐 각막의 모양, 상태, 아니면 뭐 시력의 수치 등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5가지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막의 두께죠. 우리가 이제 각막의 두께가 중요한 이유는 잔여 각막의 두께가 얼마나 남아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잔여 각막이 충분히 남아있지 못할 때는 일단 라식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각막의 모양이죠. 각막의 모양이 뾰족한 사람도 있고 평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울퉁불퉁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력 교정을 하면은 예후가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라식이라는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막의 이제 질환의 여부입니다. 여러 가지 각막의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눈이 좀 튀어나오는 원추 각막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유전 질환이죠.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 같은 각막 변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혼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질병이 있을 때도 저희가 라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시력 상태, 시력의 수치죠. 이제 근시나 난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도수가 높으면은 예측도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오차도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퇴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라식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요. 때로는 뭐 렌즈 삽입이나 이런 다른 수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업이나 생활 패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격투기를 하는 직업이거나 이런 액티비티가 취미이신 분들은 라식은 절편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후가 또 안 좋은 경우나 다치면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뭐 다른 수술을 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5가지 포인트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면 라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시가 높으면 라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높으면 수술이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근시가 높다고 라식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내가 도수만큼 각막 두께도 충분하고 각막의 상태나 모양도 괜찮다고 하면 라식도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도수적으로는 사실 어떤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고 원장님마다의 다 가치관이 다른데, 저는 한 7디옵터, 8디옵터 근시나 난시가 합쳐서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라식을 첫 번째로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깎아야 된다고 하면은 오차의 가능성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근시퇴행의 가능성도 있고요. 뭐 건조증이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식보다는 뭐 때로는 라섹이나 렌즈 삽입술을 저는 좀 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각막의 모양도 라식 수술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모양도 당연히 수술할 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 검사에 각막 지형도라는 게 있어요. 각막의 모양을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거를 저위수차라고 하고요. 근시, 난시, 원시 등이 안경으로 교정을 해도 뭔가 부족한 부분, 각막의 다른 기타 불규칙한 부분을 우리가 고위수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수술을 진행을 하면은 고위수차가 심하신 분들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뭐 시력이 1.0이 나와도 흐려 보이거나 빛번짐이 있거나 어떤 시야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도 각막 지형도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각막의 모양을 매우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환자 맞춤형 레이저 수술을 시행을 해야 돼요. 이분에게 어떤 수술 방법이 맞는지,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할지, 어떤 방법을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모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입니다. 원추각막이라는 거는 각막이 뾰족하게 나오면서 자꾸 얇아지고 확장되는 병인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은 각막이 갑자기 얇아지면서 튀어나오고 또 뾰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급격한 시력저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환자들한테는 레이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렌즈 삽입 같은 방법을 해야 또 훨씬 더 시력 개선 효과가 분명합니다.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라식을 못하는 건가요? 건조증이 심해도 라식은 할 수 있지만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도 건조증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환자분의 눈 상태가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그로 인해서 뭐 각막의 모양도 좀 영향을 받고 스크래치도 있고 염증도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땐 수술을 하지 않고요. 먼저 건조증 관리를 잘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라식이 좀 건조증을 많이 일으키긴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라식보다는 뭐 라섹이나 스마일 수술이나 뭐 렌즈 삽입이나 이런 다른 수술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나이는 이제 수치적인 기준점이 있어요. 교과서적으로는 만 18세 이상부터 수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어려서 그런 부분이 불안하다고 하면은 보통 6개월 이상 시력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안경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불안하다고 하면은 좀 시간을 두고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20, 30대 뭐 중간에서는 큰 나이 영향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이 되고 노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라식을 하지는 않고 노안 라식이라는 방법의 수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이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이를 포함해서 환자분의 뭐 노안 상태, 뭐 다른 발달 상태, 변화 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뭐 안전하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라식을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까요? 우선 라식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안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죠. 만약에 정말 고도근시나 뭐 고도난시인데 각막의 잔해량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라섹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니면 이제 렌즈 삽입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정말 모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렌즈 삽입 같은 게 훨씬 더 분명한 시력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의 눈을 자세히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원인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검사를 통해서 원장님들과 충분한 의논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은 시력 교정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는 어느 때 하는 게 좋은가요? 우선은 아벨리노 같은 경우는 각막 변성이 현미경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현미경으로 보이면 사실 못하는 거죠, 바로. 근데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거나, 근데 가족력이 있는데 환자분 각막은 좀 괜찮거나, 아니면 각막을 자세히 봤을 때 이상하다, 조금 뭐 흉터도 있고 조금 변화도 일부 좀 보인다. 근데 명확한 아벨리노 양상 아니다 했을 때, 이런 의심이 될 때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깨끗해도 병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해서 먼저 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필수냐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방법도 없었고요. 하지만 본인이 조금이라도 뭐 가족력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하면은 확인을 해오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켈로이드 체질로 레이저 수술을 못 한다고 나는 다른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켈로이드 체질은 명확하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이제 뭐 연구나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켈로이드가 실제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 켈로이드는 이제 몸의 다른 부분에도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정말 켈로이드가 있는지 판단하기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켈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수술이 금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 처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섹, 라식, 스마일, 렌즈 삽입이 있다고 하면은 켈로이드가 있는 분들은 라섹은 잘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피부도 벗겨지고 회복해야 될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 절개하는 수술 쪽으로 더 켈로이드는 방향성을 틉니다. 그래서 뭐 스마일을 한다든지 렌즈 삽입을 한다든지. 저도 뭐 켈로이드가 있다고 하신 분들을 수술을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뭐 이론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도 금기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정말 켈로이드가 있다고 할 때는 라섹은 저는 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력 교정을 고민을 할 때 방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라식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라식이 안 된다고 해서 나 시력 교정 못해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나한테 맞는 수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고민할 필요 없죠. 병원 방문해 주셔서 검사하시고 본인이 가장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 받으면 얼마든지 만족하는 삶, 그다음에 가치 있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내 내용인 것 같아, 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검사하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